코어 인터뷰의 GSM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죠. 수시 1차 면접을 좀 돕느라 바빠서 좀 영상이 뜸했던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셨던 인하공전 그리고 수원과학대 수시 1차 면접이 어제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보셨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수시 2차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과 조금 다른 올해 면접의 트렌드 또는 수원과학대와 인하공전의 조금 다른 점들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남지 않은 수시 2차 때는 어떻게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질문을 했었고요.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비교를 해보면요.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그런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인 질문 문항에서 약간 응용된 버전들이 많았고, 그리고 한 번씩, 정말 간혹가다 한 번씩 약간 순발력을 요하는 질문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질문을 2개에서 3개 정도 했었는데 3개를 받은 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3개의 이제 질문의 난이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나 2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 문항에 충실하거나 또는 기본 문항에서 살짝 응용된 버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3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발력 또는 지원자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창의적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창의적인 질문도 어느 정도 과도 비슷한 류의 그런 조금 독특한 질문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문항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 문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업하는 곳에서 기본 문항을 첫 달에 다루게 되는데요. 기본 문항이라 하면 본인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본 문항의 틀이 단단하고 소재거리가 확실해야지 응용 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항 중에는 본인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겠죠. 예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장점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 역량, 강점, 그리고 각오, 자기소개 이 모든 것들을 다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된 질문들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단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역량,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부분을 고쳐서 태어나고 싶으냐, 이런 기본적으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묻는 질문들을 또 기본 문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이외에도 지원 동기라고 하든지 그리고 취미 특기 부분이 다 기본 문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 문항과 기본 문항에 의해서 좀 응용될 수 있는 버전이 첫 번째 질문, 2번째 질문으로 나갔다면 3번째 질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순발력 또는 상황 대처 능력,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짓궂은 질문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1910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이라고 하든지, 꼰대라는 노인분이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 너무 재밌었죠. 근데 참 짓궂은 질문이긴 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본인만의 해시태그 3가지, SNS에서 쓰는 그런 해시태그 있죠. 본인만의 그런 강점, 본인만의 장점, 본인을 어필하는 어떤 좀 독특한 부분, 차별화된 부분을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거는 약간의 뭐 장점을 그냥 단어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감각 있게 표현하면 훨씬 더 재치 있고 센스 있는 지원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무인도에 가져갈 2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사고 싶은 것, 조금 어려웠던 거, 자신을 영어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순발력보다는 조금은 이제 무게감이 있는데 좀 어려웠던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서비스 감정 노동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보스는 누구인지, 어떤 노선이 가장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난해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요즘 항공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질문들이었어요. 사실 작년만 해도 L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CC와 FSC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LCC 항공사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면 조금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서 요즘 현재 항공업계의 동향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해요. 질문은 최근에 봤던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기사를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면접을 촉박하게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꼭 항공업계의 동향이나 또는 뭐 어떤 노선이 가장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에 정확한 정답만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에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이 훨씬 더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좀 이번에 인하공전 질문들과 수원과학대 질문들을 보면서 인하공전은 정말 대한항공 입사 면접에 준하는 수준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항상 지켜오던 그런 입시 면접의 수준을 좀 지키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2차 면접을 준비하실 때 기본 문항에 일단 충실하다면 3가지 질문 중에 2가지는 편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고요. 3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순발력이나 본인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기를 요구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좀 성의 있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만 좀 집중하시면 1차 면접보다는 2차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좀 질문이 너무나 다양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기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문항에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질문에서도 좀 응용력 있게 답변하는 그런 요령 그리고 팁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기본 문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다음은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 부여잡고 남은 면접도 준비 착실히 하시고 수시 2차에 있을 재도전에 대한 준비도 좀 더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